자,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상단부 1번에 점유의 추정적 효력이다. 그래서 점유의 태양이 나왔는데 그 태양이라고 하는 건 저기 있는 sun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태양은 뭘 말할까요? 거기다가 태양을 동그라미 쳐서 오른쪽으로 뽑아서 모습이라고 써요. 모습. 태양, 여기서 태양이라고 하는 건 sun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점유의 모습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점유의 모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이 197조 1항에 보니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자, 소유의 의사가 뭐예요? 자주라 그래요. 자주. 뭐라고요? 자주. 선이 평온 공윤하게 점유한 것으로 동그라미 추정된다. 칠판. 선이 자주 평온 공유는 뭐 한다고요? 추정된다.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선이 자주 평온 공유는 뭐 한다고요? 추정된다. 좀 뒤에 따로 가면 계속점유는 따로 나와요. 그것도 추정된다고 또 조금 있으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97조 2항 거기다 별표를 2개를 칩니다. 이게 이제 승부를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자, 본권 박스. 본권이 뭐예요? 본권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유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한, 점유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한을 뭐라 한다고요? 본권. 본권은 소유권일 수도 있지만 소유권이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가 제기된 때, 박스, 소가 제기됐다. 소 누가 키울 거야? 소를 키웠대.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형용편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뭐로 된다고요?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A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갑이 위조를 했습니다. 위조를 하고 이 갑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말소했습니다. 갑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했다. 등기 말소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안 한다 그랬어요? 위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A의 소유권은 위조에 의해서 등기가 말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등기가 말소가 되면 A의 소유권은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습니다.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이나 지상권,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소멸하지 않는다. 무슨 요건이기 때문에?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되더라도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자, 등기부를 띄게 되면 누가 소유자로 나옵니까? 갑이 소유자로 나오죠. 등기가 지금 넘어갔는데 등기부는 그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있냐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게 진짜 소유자냐 가짜 소유자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등기부에 누가 이름이 나왔어요? 갑.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누가 소유자로 봐요? 갑.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까 갑이 소유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을이 지금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을은 매매로 사왔으니까 무슨 점이에요? 자주예요. 저걸 써먹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다 써놨는데 저 써놓은 거를 벌로 써놓은 것처럼 저게 이해가 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 써놨어도 저거를 본인이 습득을 해가지고 문제에다가 써먹으려고 그러면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뭐 2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어쨌든 숙성을 빨리 해도 한 6개월 정도는 일반적으로 걸린다고 봐요. 그러면 자 매매로 사왔으니까 그 사람이 을의 점유는 무슨 점유? 자주 점유. 자주 점유는 뭘로 추정되냐면 선의 점유로 추정됩니다. 뭐로 추정된다고요? 선의 점유로 추정돼요. 자, 그러면 지금 A는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달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아니면 2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등기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아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랬을 때 등기부를 띄니까 갑을 거쳐서 을한테 자기 등기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는 갑을 찾아가서 이런 썰어 죽을 놈 XX18 그랬겠죠? 예. 제품 이상 18을 실제로 말하기는 그렇고 이런 18 이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을한테 찾아가서 귀하가 저 갑으로부터 매매로 사오신 것 같은데 그거 내 부동산 위조해서 들고 간 것이니까 등기 말소하고 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을이 순순히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안 돌려줘. 왜 안 돌려줘? 본인은 매매로 정상가를 주고 사왔거든요. 돌려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니나 달러 A가 그럽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지. 4주 후에 봅시다. 4주 뒤에 보니까 소장이 날라왔어. 소 누가 키울 거야? 드디어 키웠네, 소를. 그래서 소가 제기됐는데 이게 소가 제기된 날짜가 5월 1일 날 소가 제기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판결이 빨리 나요. 왜냐하면 갑을 불러다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한 원인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매매다 라고 하면 매매를 그러면 매매했다라고 하는 그 대금을 입증해 보세요 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갑이 A한테 돈 줬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위조됐다는 건 금방 드러나요. 이건 오래 안 걸려 이런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에 가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자, 10월 1일부로 확정 판결이 났어요. 확정 판결이 나가지고 점유자가 패소했습니다. 점유자가 뭐 했다고요? 패소 판결이 나면 패소 판결과 동시에 뭐가 되냐면 타주 점유자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타주 점유. 그럼 지금까지는 무슨 점이었어요? 자주. 소유의 의사로 사왔기 때문에 뭐였어요? 자주로 뭐 했어요? 지금까지 추정된 거예요. 저기 추정 5개 나와 있죠? 예. 자주로 추정이 됐고, 그 다음에 본인이 매매로 사왔기 때문에 분권이 있다라고 믿을만 했죠? 오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을 뭐라 한다고요? 선의 점유. 그런데 확정 판결이 패소로 났기 때문에 패소 판결과 동시에 의뢰 점유는 이제 무슨 점유가 됐다고요? 타주 점유가 됐고, 패소 판결이 남과 동시에 소가 제기된 시점까지 소급을 해가지고 악의의 점유자로 바뀝니다. 소급을 해가지고 무슨 점유자가 되는 패소 판결이나 무슨 점유자가 된다고요? 악의의 점유자. 악의의 점유자인데 언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고요? 소가 제기되는 시점, 소 키운 시점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10월 1일 날 판결이 났지만 5월 1일서부터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해가지고 악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다시 뭐가 없다고요? 과실 수취권.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과실수익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되어버리냐면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뭐 하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과실수익권이 없다는 말은 부당이득 반환 돌려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구분을 못하는 것은 시험 문제에서 당하는 것은 패소 판결이 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라 본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는데 속는단 말이에요. 패소 판결이 나면은 악의의 점유자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 점유. 다시 패소 판결이 난 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타주 점유가 되는 거고 악의 점유자가 되는 건 소제기 시점까지 소급을 해가지고 소급이 뭐야? 처음부터. 그럼 소가 제기된 시점이 처음이 5월 1일이란 말이에요. 소 제기된 시점부터 뭐가 된다고요? 악의 점유자가 된다. 과실수익권은 종류가 3가지라 그랬는데 3개 뭐라 그랬어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을은 토해내야 된다 이걸. 과실수익권이 없다고 돼 있죠. 없으니까 부당이득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반환. 토해내야 된다고. 누구한테 토해내야 된다고? A한테 토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토해내라고요? 소 제기된 시점. 소를 키운 시점부터다. 자, 그럼 다시 갑니다. 거기 197조 2항 봐요. 자, 197조 2항 다시.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소 제기된 건 언제예요? 5월 1일. 소 제기된 때로부터 위에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가 됐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과실수익권이 없다. 과실수익권이 없다. 자, 그 밑에 1번 동그라미 파란색만 보세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7번 봐요. 여기서 났네. 무과실 점유는 뭐 하잖아요? 추정되지 않는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파란색 글씨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뭐가 된다고요? 악의의 점유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과 관련을 해서 보충자료 2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보충자료 02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번호로 갑니다. 몇 번이 옳다? 2번이 옳다. 1번부터 박스 기억. 점유 보조자도 점유자이다. 칠판.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점유권은 없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보조자. 제목에 나와 있네. 보조자.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자가 피상속인이 누구다? 부모님이다. 다시 한번 피를 철철 흘리고 돌아가신 누구라고요? 부모님. 피상속인은 부모님. 피를 철철 흘렸다.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 박스, 새로운 권원이 뭐다? 여기 써놨네. 여기. 새로운 권원이 뭘 가리키는 거다? 매매. 새로운 권원.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경우는 자주점유처럼 여기 써놨네. 타주에서 자주점유로 뭐 한다? 전환된다.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된다. 대급법. 그러니까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번이 맞다. 아까 요거 교재 찾아서 확인시켜 드렸어요? 안 했어요? 형광펜도 다 쳤어. 자, 디귿번 갑니다. 디귿번.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의 권원이 된, 점유의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박스, 권원의 성질. 권원의 성질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여기. 자준지, 타준지를 구분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에 의해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언제? 점유 개시점. 권원의 성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다. 그러니까 디귿번 맞다. 그 다음에 리을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방금 전에 있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방금 전에 무과실을 추정되지 않는다. 미음번. 선의의 점유자로 박스. 선의의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본권이 뭐다? 본권은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점유권이든 간에 일단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원을
우리가 본권이고 그 소에서 패소한 때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 점이다. 여기 판결이 확정되면 뭐가 된다? 타주. 잘 속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악이라고 했어요? 소제기. 판결이 나면 타주고 소제기된 시점부터 뭐가 된다? 악이다. 승부가 난다. 너무나 잘 틀린다고 내가 이거 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표 2개 났어요. 197조 2항인데 이거를 법대 교수들이 그림을 안 그려줘. 그래서 이걸 깨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이거 이해하는데. 그림을 안 그려주고 그냥 197조 2항만 쭉 읽어주고 가기 때문에 환장을 해. 이걸 깨우치려고 그러면. 자, 그래서 거기까지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었다? 2번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이제 어디로 가서 보냐면은 2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니까 민법 200조가 등장을 하는데 민법 200조는 점유의 권리 적법 구조입니다. 자, 민법 200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민법 200조는 점유의 적법 추정력입니다. 점유의 적법 추정력을 민법 200조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점유의 적법 추정력은 동산에만 적용을 하고 부동산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이 설령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용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점유의 적법 추정력은 어디만 적용된다고요? 동산만. 자, 교재 봅니다. 238페이지 꼭대기 200조 조문입니다. 점유 권리의 적법 추정력.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2번 동그라미 파란색만 읽어보세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현금펜 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만 부동산에는 뭐하나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법 200조의 점유의 적법 추정력은 동산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그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점유의 적법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심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238페이지에 거기 2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거기다가 별표 2개 매년 출제가 되는 곳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실무에 가서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생겨요. 이런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는 이론이 아니라 실무다. 제 엉덩이 찍은 건 아니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자, 법률행위 그럼 뭘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계약으로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계약으로 받아들이라. 자, 계약을 했고 이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했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률행위, 이 계약에 대해서 무효 또는 취소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무효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우리가 중개업소에서 계약했는데 중개업소에서 그 계약이 깨진단 말이에요. 엎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효 취소로 엎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일단은 대법원 판례는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넘어간 시점을 기점으로 점유 인도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모두 넘어갔다고요? 점유 인도. 목적물이 등기가 넘어갈 때 모두 넘어갔다고요? 점유 인도도 같이 넘어갔다. 그러면 법률행위 계약으로 사왔으니까 매매로 사왔다는 소린가요?
자, 이게 무슨 계약이냐면 매매 계약이었단 말이에요. 매매 계약이 있으니까 소유의 의사로 사왔죠. 소유의 의사로 사왔으니까 무슨 점이에요? 자주. 자주 점유는 뭘로 추정된다? 선의 점유로 추정된다. 그러면 선의 점유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과실 수취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과실 수취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실이라는 건 종류가 세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천연 과실이 있고 법정 과실이 있고 사용이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법정 과실은 뭐라 그랬어요? 월세라든가 이자라든가 차임, 지료 이런 걸 전부 다 법정 과실이라고 그리고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이거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럼 만약에 지금, 을이 선의가 아니라 악의의 점유자다라고 해볼게요. 악의의 점유자다.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악의의 점유자란 말이 나왔죠? 무슨 점유자? 악의의 점유자. 악의의 점유자는 뭐가 없다? 과실수취권 없다. 과실수취권 없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이 법리가 여기에 그대로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과실수취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저 법리가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해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목적물을 갖다가 누가 점유하고 있냐면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죠? 자, 지금 매매로 사왔으니까 자주점유고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사왔으니까 지금 그게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선의 점유였어요. 어쨌든 을은 뭐냐면 점유자다라는 겁니다. 점유자. 부동산 점유자다. 자, 이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어요. 지금 방금 전에 무효 취소를 했습니다. 무효 취소를 하면 을한테 넘어갔던 소유권, 이 소유권이 자동으로 백해서 매도인에게 돌아온다. 이거죠. 자, 이거를 지난주에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제발 3번씩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예. 이거를, 소유권의 복귀 요인성이라고 합니다.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소유권. 지난주에 무효 취소해서 했던 내용인데, 내가 칠판에 지난주에 써줬습니다. 이걸 갖다 무효 취소되면 소유권이 뭐 한다고요? 복귀. 소유권의 복귀다. 이걸 대법원 판례가 뭘 한다고요? 유인성. 여러분, 4월 달까지 민법 점수를 올려놓지 못하면 2차를 어차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2차를 해도 9, 10월 달에 가면 어차피 2차 버리게 돼 있어요. 뭐가 안 되면 2차를 버린다고요? 1차 안 돼 있으면 7, 8, 9에 가서 어차피 버려야 돼요. 벌리면 안 돼. 지금 4월 달까지 1차에 집중을 해서 50점대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법을 3일씩 하라고 하는데 안 하게 되면 점수가 그 점수 나올 수가 없습니다. 2차 하나도 손대지 말고 빡세게 달려가야 가능해요. 근데 2차를 다 손대버리면 죽도 밥도 안 돼버립니다. 내가 처음부터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 이미 했는데 입을 못 열어. 이 상태로 갔으면 입도 뻥끗 못하면 이거 잘못하면 1차도 안 돼버려요. 올해 여기 있는 분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할 수 있는데 이 상태로 느긋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충격받은 건 너무 느긋하다는 사실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지금 강의 지금 한 달 조금 했는데 너무 느긋해. 뭐 한 3년 할 겁니까? 이렇게 느긋하면 안 돼요. 생각보다 너무 느긋해. 그만 내가 또 하면 또 나쁜 놈 되고 무서운 사람 되니까 스마일 웃고 가야지. 자, 지난주에 했습니다. 무효 취소. 무효 취소되면은 소유권이 돌아오기 때문에 뭐라 한다고요? 소유권의 복귀.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유인성. 자, 그러면 등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지난주에 내가 이 질문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동영상 안 돌려보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내가 물어봐도 똑같은 말을 물어봤는데 지난주에 한 번 내가 또 물어봤단 말이죠. 등기는 돌아오지 않는다. 뭐만 돌아온다? 소유권만 돌아온다. 그거를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유인성. 소유권만 돌아왔다? 유인성. 그러면 이 등기는 매도인이 별도로 말소 등기를 해야만 말소가 돼서 돌아오지. 자동으로 안 돌아온다. 자동으로 돌아오는 건 뭐만 돌아온다? 소유권만 자동으로 돌아온다. 소유권의 복귀이기 때문에 소유권만 자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유자가 지금 목적물을 점유하는 상태에서 비용을 투하한 게 있대요. 비용. 비용상환 청구권인데 비용상환 청구권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비가 있고 그 다음에 유익비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필요비와 유익비. 문제는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비용상환 청구권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인정한다. 선의 악의를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비용상환 청구는 선악 불문하고 인정한다. 이 중에서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전구담화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마모가 뭐예요? 닳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마모돼서 들어가는 비용을 교체 비용에 쓰는 것은 뭐라 본다고요? 필요비라 그래요. 유익비는 가치 증진이 현저한 경우에 가치 증진에 들어간 비용을 유익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과실을 수취한 자. 시험 문제다가는 그대로 요렇게 줍니다. 요렇게 그대로. 자, 과실을 누가 수취했죠? 선의가 있잖아. 누가 있다고요? 선의. 악의는 과실 수취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누가 과실을 수취했다고요? 선의. 야단 쳐서 석 죽었습니까? 넋 빠진 것 같아서 그래. 자, 이 야단 치는 것도 몇 주 안 남았어요. 4월 넘어가면 더 이상 야단 안 쳐요. 이제 계속 웃기만 할 거요. 예. 자, 과실을 수취했다. 지금 현재 과실을 여기 보니까 과실을 수취했다와 수취 안 했다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수취한 건 누가 했다고요? 선의. 안 한 건 누구라고요? 악의. 예, 그래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과실을 수취했다. 시험 문제는 과실을 수취했다는 말을 줘버리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선의가 나와야 돼. 선의란 말은 안 줘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선의란 말을 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선의를 주지 않는다. 시험 문제는 과실을 수취한 자, 딱 이렇게밖에 안 줘요. 그러면 과실을 수취한 건 누구밖에 없다? 선의다.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써드립니다만 시험 문제는 선의를 주지 않습니다. 자, 과실 수취한 자란 말은 선의를 가리키고 선의는 통상의 필요비를 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통상의 필요비를 달라고 할 수 없다. 통상의 필요비가 뭐야? 수도꼭지, 전구담화, 교체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없다. 왜 없냐? 그랬더니 요 통상의 필요비하고 과실 수취한 거하고
요것은 상쇄 처리가 나온다고요? 상쇄 처리가 돼요. 상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 그래서 과실수취한과하고 필요비는 퉁치기 때문에 서로 계산하지 않는다. 상쇄 처리가 됐기 때문에. 자, 다만 선이라 하더라도 특별 필요비는 달라고 할 수 있다. 뭐는 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특별 필요비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별 필요비가 뭐냐라고 했으니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다. 태풍이 불어서 담장이 무너졌다. 이런 것들은 특별 필요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과실 수취한 선이라고 하더라도 저 회복자 보고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목적물은 지금 현재 매수인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매도인이 돌려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을 뭐라 부르냐면 회복자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회복자. 그래서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되는데 교재 238페이지 맨 밑에 2번 제목 238페이지 2번 제목이 뭐라고 써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회복자는 돌려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뒤집어 가지고 과실을 수취를 안 했다. 자, 아기는 과실을 수취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과실을 수취 안 했어요. 과실 수취 안 했기 때문에 필요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써놨네. 선악 불문하고 뭐한다? 인정된다. 비용 상한청구권 필요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기는 과실을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비 달라고 할 수 있다. 왜? 선이 아기 불문하고 뭐 한다고 했어요? 인정된다. 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유익비. 유익비는 설치 비용. 설치 비용으로 할 건지 가치 증진이 현저하니까 이 가치 증진 비용으로 할 건지 이것은 회복자가 선택을 합니다. 누가 선택했다고요? 회복자. 저기서 회복자는 매도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회복자가 누구라고요? 매도인이 선택하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제가 포항에서 건물을 갖다가 한 채 샀습니다. 한 채 샀는데 그게 건물이 15억이더라. 상가 건물을 샀어요. 5층짜리 샀습니다. 싸죠? 부산에 15억짜리 상가가 어디 있어? 포항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부산에 15억짜리 건물 없죠. 지금 이게 지금 이 포항이라서 싸서 15억짜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억짜리 상가를 샀는데 이게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매수인으로 샀는데 건물을 지금 계약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다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갖다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했는데 1억 들었어요. 그러면 1억 들어서 엘리베이터 설치했더니 이 상가가 20억이 돼버렸어요.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했더니 얼마가 됐다고요? 20억. 사다가 엘리베이터를 하나 딱 넣었더니 건물 가치가 20억 됐어요. 그러면 들어간 1억 빼면은 4억이 가치 증진을 했죠? 5억이 늘어났는데 5억 중에서 엘리베이터 비용 빼니까 가치 증진에 대한 금액은 얼마다? 4억이다. 이게 가치 증진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 취소가 돼가지고 매도인 갑이 다시 돌려받을 때 매수인이었던 저는 그러면은 1억 주세요, 4억 주세요라고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한다고요? 회복자인 갑이 1억을 줄 건지 4억을 줄 건지 갑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다. 회복자가. 그럼 회복자가 뭘 선택할까? 당연하죠.
이거 선택할 거야.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으로 1억 주고 가져간다. 이럴 거라고. 이게 바로, 그 회복자의 선택이 되는 거고, 유익비와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회복자가 유익비 안 준다, 못 주겠다, 라고 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뭘 행사한다고요? 유치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조심할 건 필요비는 유치권 행사 안 돼요. 필요비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려니까 판사가 바로 이럽니다. 그렇게 궁합니까? 내가 빌려줄까요? 판사가 바로 빌려준대. 왜 그러냐면, 전고담화 수도꼭지는 10,000원, 20,000원이면 뒤집어 써. 다시. 전고담화 수도꼭지는 얼마 된다고요? 10,000원, 20,000원이면 돼. 그러니까 그거 갖고 유치권 행사하려고 하면 판사가 그런다니까, 그리 돈 없으면 내가 빌려줄까요? 그런다니까요.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유치권 행사하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비 갖고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 근데 유익비는 크단 말이에요. 금액이. 얼마야? 1억.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필요비 갖고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회복자가 비용 상한 청구권을 비용 상한 청구권에 응하지 않으면 필요비 유익비를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주면 틀렸단 말이에요. 유익비는 되는데 뭐까지 물거든요? 필요비. 필요비 유익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한다. 땡 틀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틀렸다고요? 필요비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가 필요비 갖고 유치권 행사한다고 자꾸 냈다고. 여러 번 냈다고. 필요비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지.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 이 점유자가 목조물을 현재 돌려준 상태, 안 돌려준 상태예요? 안 돌려주지. 목조물 아직 가지고 있지. 목조물 아직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점유자가 돌려주기 전에 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입니다.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점유 목적물이 멸실 훼손했더라. 이거 다시 뭘 했다고요? 멸실 훼손.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책임져라. 그래서 어떻게 책임질래? 그랬더니 첫 번째로서 만약에 점유자가 선이면서 선이부터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선이부터 할까요? 그러면 선이 점유자이면서 그 다음에 자주점유자다. 선이면서 자주점유자였을 때는 현적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남아있는 거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이 점유이긴 한데 이게 타주 점유자다. 세 번째로서 아기의 점유자인데 이게 자주다. 네 번째 아기의 점유자인데 이게 타주 점유다. 이렇게 되면 요 세 가지는 손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났네요. 하나만 똑띠 외우면 되겠네. 어떻게? 선이면서 자주점유 요것만 단디 외우면 된다. 요것만 단디 외우면 된다. 선이면서 자주점유했을 때는 현존 이익을 반환하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241페이지를 한번 봐요. 자, 241페이지에 거기 첫 번째 박스 밑에 양가로 4번에 보니까 241이라는 페이지로 확인하세요.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란 말이 나와 있고 그 박스 밑에 1번 동그라미에 점유자는 현금 배치입니다. 선의하기 상관없이 비용상환 청구권을 갖는다. 여기 써놨습니다. 비용상환 청구권은 뭐 한다고요? 선의하기 관계없이 불문하고 인정된다. 그게 시험 문제 앞으로 계속 응용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형광펜을 쳤습니다. 거기다가. 예. 자, 그 정도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딜 보냐면 24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니까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는데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침탈, 침해가 있었어요. 거기 204조 3항을 봅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권은 침탈, 침해가 있은 때로부터 언제까지 행사를 하고 있어요? 1년. 형과 붙입니다. 1년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245페이지에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인데 점유물 방해 청구도 거기 3번 동 206조, 205조 3항입니다. 자, 205조 3항부터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때는 공사 착후 몇 년이 경과되면 방해 청구 못한다? 1년.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그 205조 2항. 전원의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 몇 년 행사라? 1년. 그리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다 몇 년 내야 된다? 1년. 자, 그러면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보충 자료 01번 봅니다. 자, 01번 보충 자료 01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틀렸다? 3번 틀렸네요. 1번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 거기 박스 과실을 취득했다. 누가 과실을 취득했어요? 자, 아니지. 여기 봐요. 누가 과실을 취득했다고요? 선이. 다시 한번 누가 과실을 취득했다? 선이. 그래서 과실을 취득했다는 말은 누구라고요? 선이. 선이. 통상의 피리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 봐요. 통상의 과실을 수취한 자는 선의를 말하고 과실을 수취한 자는 통상의 피리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과실을 수취한 자라는 말은 선이고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피리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다. 자, 두 번째.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악의의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 점유를 멸실할 때는 손해 전벌 배상. 여기 봅니다. 여기 무슨 점유자? 악의의 점유자. 악의의 점유자가 멸실에 손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든 타주든 따를 것이 없이 멸실에 손 책임에 대해서 전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세 번째,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다. 패소 박스. 제소 후가 뭐예요? 소제기 후. 제소 후의 뜻이 뭐라고요? 소제기 후. 소제기 후 판결 확정 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자, 여기 봐요. 소가 제기된 후에 확정 판결이 되면 악의의 점유자는 부당이득으로 뭐 해야 돼? 반환해야 되네. 과실주권이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네. 반환했는데 반환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아까 이 내용하고 저 내용은 같은 거라고 아까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침탈로 인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1년 동그라미 1년 내에 점유회수. 점유회수라는 것은 반환 청구입니다.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해서 점유를 회복하면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이 되는 거지가 맞고 5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한하여 박스 회복자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설치 비용이냐 가치 증진 비용이냐 누가 선택한다고요? 회복자가 선택한다. 1억으로 할 건지 4억으로 할 건지 그래서 거기 지금 설치 비용 지출 금액이죠. 설치 비용 지출 금액으로 할 건지 가치 증진 비용으로 할 건지는 회복자가 선택하는 거니까 맞는데 우리 기출문제에서 제일 많이 점유자와 회복자에서 제일 많이 정답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회복자의 선택을 점유자의 선택이라고 제일 많이 바꿔 정답했어요. 오늘은 제가 안 바꿨습니다. 오늘 안 바꿨는데 우리 기출문제에 가장 많은 정답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회복자의 선택을 뭐라고 바꿨다고요? 점유자의 선택이라고 기출문제는 제일 많이 바꿔서 여기 정답이 나왔습니다. 점유자는 을이고 회복자는 갑이다. 그래서 이거 누가 선택할 거냐 이게 가장 많은 정답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칠판 다 지우고 소유권부터 갑니다.